결국 우리나라는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게 되고 국권 침탈 다음해인 1911년 윤희순 일가는 중국 망명길에 오른다. 중국 랴오닝성의 중심지이자 중국 최대의 중공업 도시이기도 한 선양. 이곳에서 오랫동안 윤희순에 대해 연구해온 사학자를 만날 수 있었다. 만주 지역 항일 투쟁사를 연구하는 김양 교수. 그는 1994년부터 윤희순 연구와 유적지 발굴에 전념하고 있다. 백돌. 윤희순 의사의 그 가족들이 중국에 와서 항일을 하는데 7, 8명이 다 중국에서 세상 떴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장남 다 항일하다가 이 희생정신이 정말 대단한. 윤희순이 중국에 머물며 항일 투쟁을 한 기간은 25년. 김양 교수는 20여 년 동안 직접 발로 뛰며 그 흔적들을 발굴해왔다. 이곳은 중국으로 망명한 윤희순 일가가 처음 정착했던 지역이다. 윤희순 의사와 등의 의병 가족들이 저 고구려구를 드나들 때는 이런 다리도 없었습니다. 1911년 윤희순과 유씨 일가 45가구는 이곳에서 첫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여기 너무 산세가 하면서 못 들어가니까 반드시 견운기를 타고 들어간다. 그래 무슨 이 부상아? 저스 내가 벼서 봐. 아직까지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첩첩산중. 당시 만주 지역까지 뻗쳐있던 일제의 감시와 체포를 피하기 위해 더욱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강물을 끌어들여 삶의 터전을 일구기 시작했다. 이암 선생의 의병 가족들이 옥수수를 심어서 옥수수를 따서 갈아서 죽이나 쏘 먹든지 그러지 않으면 호떡을 하든지. 소나 말이 돌려야 할 만큼 거대했던 맷돌도 이젠 그 흔적만 남아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넓은 여터. 지금 저기 돌도 큰 돌도 있잖아요. 이 다 그때는 집터인데 지금 저 나무들이 우승해서 뭐 잘 안 나. 그러나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 윤희순이 죽기 전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남긴 일생록에는 당시에 공공했던 생활과 꺾일 줄 몰랐던 항일 투쟁 의지가 드러나 있다. 먹을 것을 준비를 해야지요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 굶는 때가 자주 있으나 장하다. 이병 가족들이 후방 근거지를 건립하자고. 건립해서 앞으로 재기해서 조선 독립을 하자. 이런 의도에서 왔어.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915년. 윤희순은 항일 근거지를 푸순 빠오지아둔으로 옮긴다. 이게 원래 정상인데 이제 나빠버리고. 어? 내가 저什么嘛？那山有好几个防空洞。你就说一下这个山呢，还算是比较那个隐蔽点的，说一说。比较隐蔽，就是有好几个防空洞。 그리고 이곳에서 본격적인 무장 투쟁을 준비한다. 이것이 바로 조선 독립단과 독립단 학교 가족부대 성원들이 훈련을 하던 훈련장 터입니다. 중국인도 함께 참가한 조선 독립단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이면 사격 연습을 하며 게릴라 활동을 전개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윤희순은 백발을 휘날리며 훈련을 지휘했다. 김양 교수는 그 당시 이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하고 있다. 그 세력이 대단했습니다. 윤할머니는 이따금 우리 중국 사람을 찾아와서 같이 일본 놈을 쳐부수자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순의 아들 유돈상이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푸순 감옥에 투옥된다. 어머니와 함께 조선 독립단을 이끄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유돈상. 그는 한 달 이상 고문에 시달리다 1935년 7월 순국한다. 이 아들을 부축해서 해성으로 갈 염두는 하지 못하고 사돈네 집으로 가자. 신촌 음성국의 집으로 가자. 그게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 가자 하고 부축해서 걷는데 얼마 안 가서 아들의 장남 유돈상은 숨졌습니다. 장남의 죽음 앞에서 윤희순도 무너져 내렸다. 절망한 윤희순은 식음을 전폐하고 76세를 일기로 절명하였다. 붓을 들어 일제에 저항했으며 총을 들어 적과 대적했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잊혀가는 그녀의 의병가를 새롭게 곡으로 만들었다. 아무리 외놈들이 강성한들 우리들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 듯 나라 사람 모를 소냐. 아무리 남녀가 분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나. 우리도 나가 의병하러 나가보세. 의병대를 도와주세. 금수에게 붙잡히면 외놈 시정 받들 소냐. 윤희순의 안사람 의병단이 활약했던 때로부터 10여 년 후인 1919년 3월 1일 전국에 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지며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수개월 동안 지속된 3.1운동은 일제강점기 민족운동 중 최대 규모로 독립운동사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여성들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 중에 한 명 조화벽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당시 호수돈 여학교 학생이었던 그녀는 개성을 출발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일제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도착한 곳은 원산항. 그리고 다시 대포항을 거쳐 양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험난한 여정 내내 조화벽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버선입니다. 대체 버선 속엔 무슨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4월 10일 강원도 양양의 물치항에선 기념식이 열렸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한 이 기념식은 96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을 목 놓아 외쳤던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그런데 이 기념식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한편의 연극이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19년 4월 4일 장날을 기해 전개한 양양 독립만세운동은 약 4천여 명의 군중들이 참가했으며 영동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만세운동이기도 했다. 당시 신문에도 그날의 격렬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다. 고종황제 서가 가시고 서울에서 3월 1일 날 벌어졌는데 독립선언서가 여기까지 오기가 한 달 걸렸어요. 독립선언서는 어떻게 양양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숨은 사연을 밝혀내기 위해 양양문화원을 찾았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역사가 담겨있는 한 권의 책 속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희망의 씨앗을 양양까지 옮겨온 조화벽이란 이름. 그리고 뒤이어 호수돈 여학교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했다. 호수돈여고에 있었던 분들이 참 신기하게도요. 전국 곳곳의 모든 독립운동에 거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수돈여고생 전 학생들이 다 비밀 결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강원도 양양의 만세운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호수돈 여학교라는 이름. 어떻게 된 사연일까? 의문을 풀기 위해 찾아간 곳은 대전에 위치한 호수돈 여자고등학교. 발랄하고 생기 넘치는 10대 소녀들의 웃음이 가득한 이 학교는 일제강점기 개성에 있었던 호수돈 여숙을 그 전신으로 한다. 미국인 선교사들이 설립한 이 학교에서는 봉건제도 하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6.25) 전쟁 때 자료가 모두 유실되는 바람에 일제강점기 당시의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3.1운동 회고와 당시 학교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네요. 대신 졸업생들의 증언을 통해 3.1운동 당시의 학교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민족의식 그런 거를 많이 고취시키는 교육도 하셨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 목숨 바쳐서 했다는 건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역사관. 요게 있습니다. 여기 그 책이 있는 것이 바로 앞에 있네요. 예, 요게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학생들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도 실려 있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뜻밖의 이름이 발견됐다. 3.1운동과 호수돈에서 쭉 나오다가 호수돈의 비밀 결사대.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이영지, 유경희, 그리고 조화벽 선생님 한 명이. 예, 조화벽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만세운동의 씨를 뿌린 조화벽과 함께 등장한 의문의 이름, 호수돈 비밀 결사대.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호수돈 여학생들의 주도로 조직된 비밀 조직 호수돈 비밀 결사대는 극비리에 기숙생 70여 명을 포섭하고 커튼을 뜯어 태극기를 만드는 등 거사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1919년 3월 3일 호수돈 비밀결사대 여학생들의 외침을 시작으로 1000여 명의 군중이 결집된 격렬한 만세 시위가 이어졌다.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개인 또는 여성으로서 여성 주체의식을 거기에서 느낀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사회 변화를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어떤 현실인가 하는 부분을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라가 이러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민족의식이 발동되어진 전국의 여학생들, 이 여학생들이 움직였습니다. 호수돈 비밀결사대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개성 만세운동 이후 일제의 강제 휴교령에 따라 학교는 문을 닫게 된다. 이에 비밀결사대원들은 각자 고향으로 향하는데, 그러나 그녀들에겐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강원도 양양으로 향한 조화벽이다. 이거 젊었을 때의 사진이에요. 네. 이분이 시어머니 되세요? 네. 고향으로 향하기 직전 조화벽은 무언가를 한자 한자 베껴 썼다. 그것은 바로 독립선언서. 버선목에 실밥을 터서 필사한 독립선언서를 감춘 후 다시 꿰매는데, 그리고 희망의 씨앗이 될 그 버선을 짐가방 깊숙이 감춘 후 길을 나선 그녀. 학교가 있던 개성을 출발한 조화벽은 먼저 원산항까지 간 후 다시 대포항을 거쳐 양양으로 향한다.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다 수색을 했대요. 근데 트렁크 속에 버선목에다가 독립선언서를 숨겼는데 그것이 발각될까봐 굉장히 마음이 졸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일제의 삼엄한 수색과 경계를 피해 양양에 도착한 조하벽은 지역 청년들과 함께 본격적인 만세운동 준비에 돌입한다. 본 마을은 이 너머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길이 있었고. 무엇보다 일경의 날카롭고 집요한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그래서 선택한 곳. 당시 마을 뒷산에 자리 잡고 있던 상여집은 한낮에도 지나가기가 꺼려지는 곳이어서 감시를 피하기엔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그런데 어느덧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붕을 덮었던 기와장만 쓸쓸히 남아있다. 이 기와장이 아까 사진에서 보던 그렇죠. 그 기와장이죠. 이젠 깨지고 파묻힌 기와장만이 조국 독립의 염원으로 불꽃처럼 타올랐던 그날의 현장을 증언하는 듯하다. 조하벽과 양양 지역의 청년들은 어둠 속에서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달빛과 별빛에 의지해 독립의 열정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항일의 투지로 독립선언서를 등사했다. 그 당시에 태극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가옥에서 만들게 되면 일본 경찰에 단로가 나니까 이 혐오시설 이 안에서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접근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장소를 택해가지고 여기서 4월 4일 만세운동을 하기 위한 태극기를 이 자리에서 370개를 만드는 거예요. 조하벽이 개성에서 품고 온 작은 희망의 씨앗은 양양에서 거대한 투쟁의 불길로 번져갔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큰 분수령이 되었던 3.1운동.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된 3.1운동에는 바로 여성들의 역할이 있었다.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수개월 동안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3.1운동. 그 뒤에는 여성들의 숨은 활약이 있었다. 한국의 3.1운동에 관해 보고한 영국 정보국 역시 젊은 여학생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19년 여성들이 직접 쓴 대한독립여자선언서에서는 여성들이 독립선언의 주체로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학생들이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민족의식을 그런 식으로 실천화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와 같은 여학생들의 활동이다. 목표가 분명했고 민족 독립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향점을 향해서 여성들도 투신해서 항일투쟁을 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